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결과를 낳았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소수의 의석을 차지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는 야당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다는 명분으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야당 승리로 끝난 지금 언론과 정치평론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동안의 성적표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적인 성향은 진보 성향의 국민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증거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부터 국민의 신임도가 40%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5% 이상의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대통령이 되었지만, 사실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 직후에 이재명 후보의 인성이 밝혀지는 사건으로 진보에 가까운 중도층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결과로 윤석열 대통령이 되었기에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중도에 가까운 분들이 보수의 정치 성향을 지지한다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 결과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이번 선거에 진보 성향의 국민들이 선택한 것은 이재명의 정치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은 이재명계로만 주어졌고, 비이재명계의 어느 누구도 공천을 받은 후보가 없었기에 이런 비이성적인 공천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국민들이 꽤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한동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바닥을 기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선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들이 거의 당선되었고, 비민주적인 공천에 불만을 품은 현직 국회의원들이 재선을 위해서 국민의힘과 또 새로운 미래 그리고 개혁신당으로 나가서 선거를 치렀지만 한 명을 빼놓고서는 선택을 못 받았습니다. 이 의미는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모든 정치인들을 심판했다는 결과를 낳은 선거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조국혁신당의 도약은 선명한 진보 색깔의 새로운 정치 세력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이 결과는 결국 대부분의 국민들이 철저하게 자신의 정치적인 색깔로 선거를 했었고, 정당의 공명심이나 사회정의 실천, 또 후보들의 정치적인 소신이나 능력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어느 나라든 정치의 발전은 결국 국민 개개인들의 판단력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나 지성은 정치권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을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치의 현 주소는 너무도 이념적이고 비상식적이며 또 감정과 선동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정치 성향은 세대와 지역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라도 주민들이 갖는 정치 성향은 정당의 정치인들의 활동에 상관없이 진보당을 선택하고, 경상도 주민들은 보수당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40대와 50대의 국민들은 그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정치인들의 인성이나 도덕성, 그런 능력에 상관없이 좌에 치우친 정당을 지지하고 있었고, 또 60대 이후의 국민들은 우파 정당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적인 면에서는 성숙되어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사회적인 기류에서
치러지는 선거 결과가 큰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의 이런 정치적인 성향을 하루에 바꾸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를 흔들어대는 기성 정치인들의 구호와 선전에 조금은 냉정한 시각을 갖고 판단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특히 대통령에 가해지고 있는 판단이 정치적인 의도로 확대 해석되고 이용하는 정치인들과 정치 평론가들 그리고 정치 유튜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거의 모든 정권에서 그랬듯이 야당 정치인들과 언론은 대통령 흔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님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특별히 더 많은 사건과 사고가 난 것은 아마 더 지지율이 높지 않게 당선된 대통령의 운명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특별히 MBC의 바이든 날리면이라는 보도를 함으로써 더욱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것은 전형적인 선동정치라는 판단을 했지만은 이것의 실제를 판단하려는 국민들은 별로 없었고 다만 대통령이 흠집내는 것에 동참하고 동조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만 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특별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바이든 날리면이라는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도 그것을 국민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왜 문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이 말은 사석에서 한 말이고 이 말의 의미는 바이든을 경멸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의회를 얕잡아 보는 것도 아니었고 단지 표현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 이외에는 나쁜 의도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언론과 국민들이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평가를 절하하는 큰 사건이 된 것을 볼 때 정말로 저는 선동정치 끝이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선동정치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에서 사석에서 한 그리고 확실하게 잘 들리지도 않는 음성 수준의 대화를 마치 범죄를 일으킨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그것을 미국 정부에 물어보고 외교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더라도 대통령을 흠집내겠다는 언론사의 노력을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는 것에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대통령 영부인 죽이기에 나선 언론과 정치인들이 정치 놀이는 계속되었고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계속되리라 믿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에 나오기 훨씬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것을 이제는쯤은 알아야 할 국민들의 이 사건이 마치 윤석열 정부의 어떤 비리와 연관된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는 야당 정치인들과 언론에 놀아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인 판단력이 얼마나 흐린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대통령 영부인이 죽이기는 디올백 사건을 계기로 절정에 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 영부인을 모함하기 위해서 계획된 사건임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그래도 백을 받은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믿는 국민들이 많이 있는 것인데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법률적인 하자가 또 있다고 믿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이 사건을 정치적인 유불리에 근거해서 판단한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한 이 사건은 그 구성 자체가 대통령 영부인을 범죄자 취급하듯이 계획을 통해서 잘못한 것을 잡겠다는 것으로만 그 계획을 한 것은 이 사건의 비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둘째로는 아버지를 아는 고향 목사님이라는 설정 이것은 우리들의 대부분이 어느 누구도
그, 그 나쁜 의도를 의심할 수 없게 하는 그 셋업이며, 또한 김건희 여사가 그 어떤 대화에서도 이런 선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거나 기대한다는 말이 없고 다시는 이런 선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당부까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을 마치 뇌물 사건인 양 보도하는 언론이나 야당 정치인들을 보면서 황당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 사건의 본질을 무시하고 계획한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서 영부인의 비난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을 보고는 정말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치적인 모함이나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고, 이것의 진위를 판단해야 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이고, 결국 국민들이 선동에 넘어가는 한 우리나라의 정치의 발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국민들이 판단해야 할 사건은 사건의 본질이고 내용이지, 사건과 연관된 사람들의 정치 성향이나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를 좋아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가 못마땅한 거는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만 그 김건희 여사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와 연관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기대하며 이것으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